부자학의 클래스 101, 부자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네, 일주일이 또 시작됐네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굴러가는 우리 인생. 네. 오늘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머니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부자학이나 성공학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이 롭 무어는 레버리지라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이 속에 레버리지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부자학의 클래스 101, 부자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에 관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그리고 마음, 감정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반대되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누군가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해 꿈꾸기보다 돈에 대해 걱정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부터 극부유층과 극빈곤층이 가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서로 180도 반대되는 믿음들을 정리해 보겠다. 당신은 양쪽 믿음을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지, 어떤 믿음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믿음들이 억지로 주어지기보다 양쪽 믿음을 동시에 보면서 당신에게 유용한 믿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수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의 믿음은 그 반대가 되겠죠. 돈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돈 때문에 그 분란이 일어났다, 가족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걸 돈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악의 근원이 아니다. 인류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서 인간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은 그런 악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수단이다. 반대로 돈은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기도 하다. 인간이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돈은 병을 고친다. 돈은 자선활동을 만든다. 돈은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을 벌어준다. 돈은 가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누군가 5만 원으로 총탄을 사서 학교에 가지고 간 다음 죄 없는 20명의 아이들을 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와 똑같은 5만 원으로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제3세계 가정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돈이 좋은 목적이나 나쁜 목적 중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다고 믿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끌어들이고 배척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나는 돈이 주로 부도덕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에 동의하곤 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는 겉으로 모든 돈을 배척했다. 나는 단 한 명의 백만장자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선한 목적으로 쓰려고 시도하거나 애써본 적도 없었다. 만약 당신도 부를 배척한 경험을 했다면 오늘이 그런 경험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부자의 믿음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디어,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돈은 이자, 복리, 레버리지 형태로 돈을 끌어당기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소비재와 부채로 증발한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잘 관리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엔트러프레너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62%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받은 적이 없는 1세대 억만장자의 비율이 그렇다는 뜻이다. 영국 작가 토마스 스탠리는 나는 80에서 86%의 억만장자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했다. 우리가 보통 억만장자라고 하면은 뭔가 유산을 물려받아서 쉽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곧잘 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거의 86%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천만장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런 수치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돈을 버는 건 상속과 관련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나는 모든 돈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생각과 아이디어는 배려, 봉사, 해결, 더 쉽고 빠르고 나은 삶을 만들기, 질병, 치료, 새로운 정보,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제품, 서비스, 구독,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자산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것도 창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비전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어떤 돈벌이 능력도 없다고 단정했다. 내가 2005년에 지금의 나를 만났다면 그는 부잣집 자식인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등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한때 내가 증오했던 모든 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에 반대되는 부자의 믿음은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분명 당신은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엉덩이를 깔고 앉아 명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인의 풍요로운 재물이 저절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정신과 물질을 얻으려면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아프리카에는 기도할 때 발을 움직여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노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때가 도래한다. 당신이 하루에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급 한도에 도달했을 때가 그렇다. 임금은 더 오르지 않지만 더 장시간 일해야 할 때도 그렇다. 심지어 임금이 인상돼도 당신이 투자한 모든 시간만큼은 아니다. 좋은 임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당 버는 임금과 시간당 얻는 가치가 매우 낮다. 가치와 잠재 수입은 시간과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특히 당신이 기업가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과 수익력이 올바르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간 투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가치가 아주 높은 일을 몇 시간만 해도 자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레버리지, 정보와 지적 재산권, 특허와 저작권, 사람과 공정을 통해 평생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은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손과 땀이 아닌 비전과 지식을 활용하라. 시간과 교환된 돈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는 자산에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활용하고 당신의 시간을 모두 쓰지 말라. 이 부분이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였던 레버리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액수가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리는 그런 시스템.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다. 그 반대되는 부자의 믿음은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벌게 돼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속임수를 쓸 때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당신의 돈벌이 모델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선택을 통해 자신을 거쳐 돈을 당신에게 넘긴다. 그들은 내는 돈 이상으로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받는 돈을 늘리고 싶다면 당신이 주는 서비스와 가치를 올려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고 감사하며 더 많은 돈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준 걸 후회한다면 미래의 당신에게 피해를 줄 악감정과 분개를 키울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듯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공정한 교환 법칙에 따라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속일지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부를 만들 수 없다. 또한 호황이나 불황처럼 부와 돈도 조정과 재분배를 겪을 것이다. 공정한 교환이 돕고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게 해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잘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가 주고 싶은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게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누군가가 무엇을 주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사거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사랑을 투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주고 거절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메시지를 뿜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부자의 믿음은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과 빌 게이츠는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그들이 하는 말의 진위는 이제 시간이 내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이다. 일단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최고의 가치를 현금화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을 고소득 창출 작업과 우선순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채울 것이다. 당신은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의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바쁜 일들만을 처리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획해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처리를 맡길 우선순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휘말린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휘말린다. 부자들은 매우 엄격하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쓴다. 그들은 시간의 가치, 시간당 임금, 상당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이 뭔지 알고 있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일들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거절하거나 삭제할 것이다. 이 레버리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들은 시간과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인생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생각하기에 따라 풍부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 저는 평소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한번 틈틈이 저처럼 이제 저는 출퇴근하는 시간에 독서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책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하루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뵐게요.